자, 두 번째 핫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미 여아 사건, 워낙 이 친모로 특정된 피의자가 완강하게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재판부의 고민도 아마 깊었을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자, 오늘 파헤쳐보죠. 구미 여아 친모, 징역 8년. 구미 3살짜리 여아 사망 사건, 아이 바꿔치기 했다라는 의혹의 친모, 성모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친모가 맞다. 아이 바꿔치기, 시신 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다. 산부인과에 침입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했다.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친모 성목 씨는 선고 중에도 고개를 내저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맞고 아이도 바꿔치기 했다라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딴 데도 아니고 강력계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풀고 싶은 거 두 가지가. 그럼 경찰이 아이 아빠가 누군지. 왜냐면 이분과 같이 사는 분의 아이가 아니라면서요, DNA 결과. 아이 아빠가 누군지 친아빠를 경찰이 찾았습니까? 두 번째는 산부인과에서 사실 신생아를 누군가가 바꿔치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애를 둘이나 낳아봤어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것도 본인의 딸도 모르게 아이를 바꿔치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할머니가 딸이 낳은 손녀와 할머니가 낳은 바꿔치겠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결정적인 증거도 경찰이 찾아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부도 결국 찾아내지 못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했을까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심 재판 결과가 혹시나 무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우, 야,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석 씨의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나름의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전제는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친모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근거를 하나하나 설치해 나가는데 우선 국과수를 비롯해서 대검찰청 과학분석과 등 4차례에 걸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석 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예. 이 유전자 검사는 국제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따르고 있고 특별히 이 유전자 검사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석 씨 측은 키메라증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개체에 2가지 이상의 유전자형이 검출되는 현상인데 이는 일반적인 문제 제기에 그칠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도출된 유전자 검사를 반박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둘째는 숨진 3세 여아의 혈액형이 A오형입니다. 그런데 석 씨의 딸 김 씨의 혈액형은 BB형입니다. 즉 딸 김 씨와 숨진 3세 여아 간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죠. 아, 그게 결정적이구나. 그러니까 이 석 씨의 딸의 혈액형이 BB인데 네네네. 그 사망한 여아가 A오다. A오형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딸이 아니라 내 딸이 낳은 손녀라면 혈액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다. 물론 혈액형도 오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 석 씨의 경우에는 B오형입니다. 즉 석 씨로부터 이 숨진 3세 여아의 혈액형은 일치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리대를 구입해오던 석 씨가 임신 추정 기간에 생리대를 구입하지 않기 시작하고 보정 속옷을 구입을 하더라. 더더군다나 임신 추정 기간에 퇴사를 한 사정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석 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판시를 합니다. 아울러 아이 바꿔치기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이 김 씨가 2018년 3월 30일에 여아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이 여아의 몸무게가
0.25kg 줄어듭니다. 김 씨는 이 석 씨의 딸. 석 씨의 딸. 예. 그런데 다른 날 하루 변동 최대치가 0.06kg입니다. 너무나 큰 폭으로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하루 만에 6.5%의 전체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면 이는 다른 아이로 봐야 된다. 그 사이에 아이가 예.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핵심 질문. 자, 이 엄마의 모성. 엄마는 위대한 분입니다. 석 씨의 딸 김 씨가 자기 딸이 바깥치기 됐다라는 것. 그것도 본인의 엄마에 의해서 바깥치기 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졌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면 아무리 신생아라고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내 아이가 바뀌었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 어제 판시를 하면서도 이 김 씨는 이 같은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그래요? 뉘앙스의 판시를 넣습니다. 같이 혹시 뭐 알고서 묵인했다거나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딸 김 씨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정면으로 판시를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판결 내용 흐름상 딸 김 씨는 몰랐던 것을 전제로 석 씨의 단독 범행 내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판시를 합니다. 이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해나가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자백을 이끌어내 보려고 시도도 하고 이 주변 인물과 공범도 수색해보고 또 용의와 위탁기관 등도 조사를 해봤지만 결국 숨진 3세 여아가 아닌 즉 석 씨가 바꿔치기한 딸 김 씨의 여아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검찰도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결국 이렇다 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제 법원 판시에서 의미 있는 내용은 전체 행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네.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징역 10년 이하인데 통상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 상한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즉 실제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고되는 형량은 1년 내지는 2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이 선고됐다는 건 바꿔치기 당한 아이가 어딘가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맞았을지 모른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치상의 경우에 징역 9년에서 10년 정도가 권고되는데 그에 준할 정도의 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재판부가 바꿔치기 된 아이가 예. 어딘가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맞았을지도 모르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즉 석 씨 입장에서 형량을 낮추려면 지금이라도 자백을 하라는 취지의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법원도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보냈고 석 씨가 어느 정도 자백을 해줘야 바꿔치기 당한 아이의 소재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친모는 계속해서 내 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 이야기 들어보시죠. 숨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제 딸이 낳은 날 딸이 맞아요. 딸이 맞아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전 딸이 낳은 적이 없어요. 말들이면은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 진짜 낳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재판부의 유죄, 그렇다면 재판부대로라면 이 석 씨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닌 불륜 관계에서 사망한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육진 변호사님, 저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재판부에서 판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의 최강 수사력인데 왜 경찰이 이 간단한 것들을 밝혀내지 못하느냐. 첫 번째, 남편이 누구냐,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 두 번째, 어떻게 그럼 바꿔치기 했냐, 딸 모르게. 세 번째, 손녀가 실종됐잖아요. 바꿔치기 했다면 실종된 손녀를 석 씨가 어떻게 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걸 못 찾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박 변호사님도 얼핏 말씀을 하셨지만 재판부에서는 지금 그 일선 수사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미성년자 약취죄가 징역 10년 이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체 은닉죄가 징역 7년 이하인데 미수니까 거기서 감경이 돼야죠. 그런데 그 검찰에서는 구형을 무려 13년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를 갖다가 했는데 미성년자 단순히 약취만 한 건 형법이지만 거기서 무슨 돈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상해가 가해진다거나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가법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솔로몬 재판이 생각이 났거든요. 솔로몬의 그 애를 낳자마자 애가 바뀌었는데 그걸 엄마가 다 알아버렸단 말이죠. 내 애가 누구 애인지. 그 다음에 자기 애를 엄마가 낳는데 하루 이틀 된 애도
당연히 알게 되는데 더군다나 체중이 현저하게 감소가 된 애를 이 엄마가 몰랐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왜 우리나라 경찰이 밝히지 못했을까? 그 다음에 이 밝히지 못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불만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냥 사체은닉 미수는 인정하지만 출산 자체를 부인하면서 미성년자 약취를 부인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진 손녀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 사건은 지극히 반인륜적인 사건이다라고 일가를 하고 아주 강한 형을 선고한 겁니다. 예. 자, 법원의 1심 판단에 따르면 이 친모다라는 과학적인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찰이 남은 수사를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못내 아쉽다.